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덜란드 왕국과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 방문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 해관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영어로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방문 국가원수의 정식 초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2003년 왕세자 시절 이후 한 번의 국빈 방문을 포함해 총 5차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더불어 유럽의 대표적 낙농국가로서 풍차와 튤립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거기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첨단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제조사인 ASML과 필립스, ING 등 제조업과 금융산업도 발달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신성로마 제국 아래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 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카를 5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 그의 배우자인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아 그리고 스페인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와 그녀의 배우자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손자였던 그는 합스부르크와 스페인 양쪽의 영토를 상속받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발루아 부르고뉴 공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부르고뉴의 상속인이 된 카를 5세가 부르고뉴 공작 자귀도 물려받게 됩니다. 카를 5세 이후 아들인 펠리페 2세가 되면서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종교 탄압이 일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윌리엄 1세로 알려지는 빌렘 반 오라녜입니다. 그는 나쏘 왕조의 창시자이자 스페인 합스부르크에 대항한 스페니시 네덜란드의 반란의 지도자였고 현재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있어 조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648년 펠리페 4세 때 비로소 7개 주에 대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7개의 주가 지금의 네덜란드를 형성하게 되는 더치 리퍼블릭이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아시아와 카리브의 수많은 콜로니얼 식민지와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금융산업의 발달과 함께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대아시아 외교 관계에 있어 가장 가까운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은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에서 법학을 수학한 적이 있으며 일본 또한 가장 먼저 개항한 국가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시기의 화란을 통해 유럽과 소통했고 중세 이후에는 로욜라 예수회와 베네딕트 수도회 등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로부터 유럽 문물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1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했고 전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으로 2022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간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농업 등 네덜란드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와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네덜란드는 시장 확대라는 실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글로벌 현안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의견 교환과 산업 교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토픽 형식으로 전해드리는 글로벌워치.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